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약속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사업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 처음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정부와 충청권 지자체가 강한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고 민자 적격성 조사도 당초 로드맵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도시철도 정부 대전청사역입니다. 대전을 가로지르는 1호선 중앙에 위치한 데다 올해 말 착공하는 2호선 역사 건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역은 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노선에서 대전의 출발역이 될 곳이기도 합니다. 정부 대전청사에서 출발해 정부 세종청사, 조치원,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67.8km의 CTX 사업. 정부 대전청사역 현장 점검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환승 계획을 단순하고 동선이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CTX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국토부가 주관하고 대전, 세종, 충북 자치단체가 모두 참석하는 회의에서 세 개 지자체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에 필수적이라며 사업 당위성과 충청권이 한 팀임을 강조했습니다. 충청권과 수도권을 연결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국토부와 또 지자체와 또 업체, 또 지원기관이 원팀이 돼가지고 국토부도 충청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화답했습니다. 공사가 시작이 되면 건설 과정에서 5조 원 이상의 자본이 지역에 투입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충청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국토부는 당초 예정대로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심사격인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2028년 착공, 2034년 완공이라는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교육감 제2요구로 네 번째 도의회 표결에 붙여진 가운데 표결 참여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결국 폐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기 충남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매 회기 때마다 폐지안을 발의한 끝에 결국 조례를 없애 학생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며 오만과 불통, 혐오의 정치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례 폐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충남교육감은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데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법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0 총선에 출마했던 지역 후보들, 지역민의 삶과 미래를 바꾸겠다며 저마다 굵직한 공약들을 제시했죠. 22대 국회에서 이 공약들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기획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22대 국회에서 실현돼야 할 충남 지역 공약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태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충남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부도시 천안과 아산. 지역민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경제와 교육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지난 22대 총선 천안갑에 출마한 두 후보는 GTX C노선 천안 연장 조기 착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한 지역 발전을 공약했습니다. GTX C노선이 연장되는 시점에 맞춰서 국방 AI 센터와 같은 정부기관을 유치하고 동시에 방산 IT 같은 것이 따라오게 함으로써 천안을 기점으로 청수, 독립기념관, 병천, 청주공항까지 철도를 연결해 동부 지역을 충청의 중심지로 바꾸고 도심 철도 지화를 통해 석탄 화력 폐쇄 등 에너지 전환 요구와 인구 소멸에 직면한 충남 서해안 보령 서천 후보들은 수소 기반 시설 등의 대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인구 소멸의 문제를 부닥치고 있는 보령시에는 새로운 신산업 기반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루수소 생산 기반 구축과 액화수소 전문 연구소 설립이 필요합니다. 뭔가 획기적인 산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령은 수소 이런 그린 에너지 기반으로 해서
탄소 중립 에너지 기회발전 특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속 고령화에 직면한 충남 내륙, 논산, 계룡, 금산 지역 후보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국방기관 유치를 통한 산업체질 변화를 공약했습니다. 많은 그 군부대와 또 국방관련 연구소가 있거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국방산업화와 관련돼서 내년 초에 논산의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거죠. 국방과 관련된 공공기관 유치와 그리고 국방 산업단지를 제가 설계를 했는데 이제 기업 유치에서 마무리까지 하는 그 22대 국회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담은 공약이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는 발전적인 협치가 이뤄지길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련형 전자담배, 이 시장 규모가 내년에 2조 5천억 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담배를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KT&G의 전직 연구원이 발명 보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2조 8천억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KT&G에 흡수 통합된 한국인삼약초연구소에 지난 1991년 입사한 곽대근 연구원. 곽 연구원은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기기와 스틱, 발열체 등 내부 가열식 관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해당 특허에는 일반 담배보다 유해물질 배출량을 10분의 1로 줄이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술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KT&G는 상업성을 장담하지 못해 후속 연구와 제품 개발을 미뤘고 10년 뒤인 지난 2017년에야 해당 특허를 토대로 한 전자담배를 출시했습니다. 그 사이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곽 씨는 회사가 자신이 발명한 기술로 큰 이익을 얻고도 보상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다고 하면 KT&G는 관련한 전자담배 시장을 진입을 못하죠. 결국 곽 씨는 KT&G에 특허 보유 기간인 20년 동안 벌어들일 회사의 수익 등을 고려해 직무 발명 보상금으로 2조 8천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외 출원을 하지 않아서 생긴 불이익, 경쟁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특허 침해를 일으키면서 생긴 매출액. 원고 측이 청구한 소송액 2조 8천억 원은 국내 사법 역사상 개인 소송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KT&G 측은 지난 2021년부터 1년 동안 곽 씨에게 기술 고문료를 주었으며 곽 씨의 특허가 초기 제품에만 쓰였을 뿐 최근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곽 씨 측이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과 기술 고문 계약은 다르며 현재 제품에도 자신의 특허가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올해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과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과학기술노조와 전국대학원생 노조는 공동 성명을 내고 올해 R&D 예산이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등 핵심적인 절차법을 어기고 위법적으로 삭감됐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노조는 또 단체 협약으로 보장받은 사안들에 대해 노조 전임자들을 대상으로 중징계와 임금 환수 처분을 내린 과기정통부의 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감사 역시 표적 감사이자 과학계에 대한 이른바 입틀막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4월 대전과 충남은 며칠간 이어진 대형 산불로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등 큰 피해를 입었었죠. 이 발생한 산불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잡기 위해 특수 차량과 드론, 입는 장비까지 개발되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목이 울창한 휴양림에 산불이 났다고 가정했습니다. 진화대원들이 재빠르게 화재 현장으로 뛰어가고 중형 산불 진화 차량이 빠르게 불길을 잡습니다. 산불 진화용 드론은 공중에서 소화약재를 뿌리며 미쳐 놓친 불길까지 잡아냅니다. 모두 산불 진화를 위해 개발된 혁신 기술들입니다. 대원들이 착용한 은색 기기는 혁신 제품으로 선정된 웨어러블 로봇으로 허리를 세우고 다리를 펼 때 드는 힘을 줄여주는 근력 보조기기입니다. 근피로도는 38%, 근력 소모는 36%까지 낮춰
진화대원들이 수도 없이 몸을 구부리고 무거운 장비를 옮길 때 드는 힘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달청의 시범 구매 사업에 지금 선정이 되어서요. 이번 가을철 산불부터 바로 시범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산림청이 독자 개발한 다목적 중형 산불 진화 차량은 차체와 부품 100%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자동 심장 충격기와 산소 공급기 등 구급 장비가 탑재된 것이 특징. 펌프차와 구급차의 합성어인 이른바 펌뷸런스로 산불 진화와 동시에 긴급 구급 활동도 가능합니다. 고압 송수 펌프로 1km 떨어진 곳에서도 물을 끌어올 수 있고 기존 소형 진화차보다 2.5배 많은 2,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어 불길을 잡는 능력도 진화했습니다.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앞으로도 ICT를 활용한 특히 AI를 활용한 진화 장비, 그다음에 예방 기술, 그거를 점점점 연구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압 소화기가 달려 물보다 20배 높은 성능의 소화약제를 뿌릴 수 있는 고중량 드론은 최대 20분간 운용이 가능해 산불 진화 최전선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대전 중구에서 유성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공단 측은 현 사옥이 업무 공간이 협소한 데다 안전사고 발생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해 최근 5년간 신입사원 퇴사율이 31.6%에 달한다며 계획대로 6월이나 7월 유성으로 이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1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차례라며 대전시에서도 시 산하기관을 원도심에 적극 유치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에 노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중구청과 함께 공단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면담해 중구의 잔류 필요성을 설득할 계획이며 중구는 상인회, 주민 등으로 구성된 이전 저지 투쟁위원회를 열어 공단 이전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초소형 군집 위성 1호기가 오늘 오전 뉴질랜드의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돼 지상국과의 교신에 잇따라 성공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의 첫 교신을 통해 태양 전지판이 정상적으로 펼쳐지는 등 양호한 상태로 확인됐고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도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와 대전에 있는 민간기업 세트랙I가 개발한 초소형 군집 위성은 지구 관측용 실용 위성으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하루 여러 차례 돌며 오늘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임무 수행에 나서고 1호기 이후 나머지 10기도 차례로 양산해 누리호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대전 서부경찰서가 제자의 그림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미술대학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 2022년 한 학생이 학교에 놔둔 그림을 가져가 덧칠해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박람회에 출품하는 등 작품 석점을 동의 없이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수가 수백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요구했다는 고소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대전시 신대동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나 차량과 컨테이너동 시설 일부를 태우고 2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